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원자재나 사료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핫한 종목 대한제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대한제당 이 종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실제로 작년에 추천을 해서 큰 수익을 봤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잠깐 살펴보시면 지금 주가가 어쨌든 5,360원인 상황에서 시가총액은 4,800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매출액은 뭐 1조 2천 얼마씩 나오지만 실제로 매출액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크게 이거 회사 가치를 갖다가 인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은 여기 분기에 또 영업이익은 적자가 났고요. 그죠? 유보율은 뭐 어쩔 수 없이 떨어진 건데 이때 이제 유보율이 감소한 것은 무상증자를 해서 그래요. 무상증자를 하면서 이제 사내 유보금으로 한 주씩 더 배분을 하니까 유보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뭐 BPS는 지금 당장 팔았을 때 주가랑 비슷한 가격, 배당금도 꾸준히 주고 있고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액면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무상증자까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사실 제가 진입했을 때가 품절주였어요. 품절주.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주식으로도 엄청나게 주가를 등락을 시킬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거의 한 1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뭐 한 430만 주 뭐 이 정도 됐겠죠. 430만 주 정도 되는 건데 이게 또 보유 지분이 이 정도니까 50% 감안을 하면은 한 215만 주 정도. 이 정도면은 완전 그냥 품절주죠. 품절주라서 주가를 올리기에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시가총액의 갭도 있었고 꾸준히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설탕이랑 그다음에 사료가 주가 되는 회사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게 매수를 할 만한 판단이 되는 종목일까라는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매출액은 최근에 손익으로 돌아왔고 주가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커졌어요. 그죠? 최근에 급등으로 인해서. 그래서 알려지지 않았을 때보다 주가가 상당히 높게 뛰어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조금 이따가 차트로도 보시겠지만 어쨌건 계속 이어가다 보면 이제 식품, 사료, 축산, 유통 및 기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 부분이 배합 사료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사업 타당성이 있으려면은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얘들이 이익을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이익이 주기적으로 연관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실적에 반영이 돼서 주가가 더 상승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과연 나아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걸 봐야 되겠죠.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추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뭐 여기서도 한5% 정도? 뭐 3원 올랐다고 치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적어도 한 10% 정도 올랐다고 칠게요. 이 정도의 비율로 있으면은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죠. 왜냐면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품 가격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서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치킨 업계나 이런 사람들이 빵집이 망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원재료인 식용유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그렇게 된다. 근데 이 식용유나 사료를 만드는 거나 똑같이 옥수수겠죠. 그죠? 옥수수 혹은 대두유일 겁니다. 대두유. 대두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뭐 수입을 엄청나게 많이 해버리니까 가격의 등락이 심하기도 한 건데 미중 관계에 따라서. 그런데 옥수수는 지금 이게 우크라이나랑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죠. 밀 옥수수 이 부분. 왜냐면 밀로 써야 되는 부분을 갖다 옥수수가 또 대체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옥수수에 써야 될 부분을 또 대두유가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가격이 제품에 그대로 반영이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 추이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시나요? 여기서 여기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서 1로 넘어가는 과정이 거의 한 20% 이상의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죠. 한 120원 올랐으니까 적어도 40% 정도 오른 거겠죠. 그죠? 3, 42. 그럼 상당히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시면은 제품 원재료 제품 가격 한 10% 다음에 5% 정도밖에 못 올렸잖아요. 그죠? 이 갭이 있는 겁니다. 이 갭이. 이 사이에 이 갭이 아까 보셨던 단기 순이익의 감소를 갖다 나타내는 걸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옥수수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 가격으로 넘어가는 게 거의 한 30%. 그죠? 원당이 40% 정도 올랐고 옥수수가 30% 정도 원재료가 오른 겁니다. 회사 타격 크겠죠? 그래서
뭐 정유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선입선출로 가면 되지 않느냐, 이걸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로 가려면은 정유처럼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꾸준하고 원재료에 대한 그런 지속적인 유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료회사는 그렇지가 않겠죠. 원유보다는 적을 거잖아요. 그죠? WTI보다는 아무래도 그 이 원유를 수입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추가적인 화학 상품이나 이런 것도 적을 거고, 그 다음에 원재료의 가격으로 타격을 받는 경우도 클 거고, 원재료가 들어가서 나타나는 결과치가 되는 것도 하나밖에 없겠죠. 뭐 여기는 뭐 가져와서 무슨 플라스틱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건데, 경유 등유 뭐 뽑아낸다거나 할 수 있지만, 옥수수는 옥수수로 사료 만든다, 그걸 먹는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사료는 곡물 시대를 따라가고 제당식품 부분은 이렇게 글로벌 수요를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생산 능력 보시면은 뭐 계속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죠. 여기는 정체지만 이런 사업의 공통점이 설탕이란 게 수요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꾸준한 편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설탕 사료도 가동 일수가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365일 중에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적 보시면은 뭐 여기서도 좀 계속 최근에 올라갔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동률이 80% 기준점보다 훨씬 높죠. 거의 이거 보시면은 뭐 한 15% 이상 높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가동률은 5%에서 뭐 7% 정도가 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대한제당의 오너가 생산 설비를 늘릴 것 같아요? 안 늘리겠죠. 생산 설비를 당장 늘린다면 뭐 토지를 보고 공장을 보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약 2년 정도 걸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2년 후의 수익을 위해서 공장 생산 설비 가동률을 늘리진 않을 겁니다. 장기적인 플랜이니까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어떤 사료 가격이 선입선술로 인한 뭐 앞에 원자재 작은 원재료를 갖다가 이익을 크게 보고 있다는 그런 단순한 시점으로 이런 걸 갖다가 경영진이 야, 그럼 우리 생산 설비 늘려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러면은 회사를 망하겠죠. 제가 이거 처음 설명드린 게 이게 다 대북주였던 거예요. 대북 관련해서 정부가 정책을 내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남북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입찰을 하겠죠. 공개 입찰을. 근데 이 공개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미리 정부의 진행 방향을 준비하는 회사는 없을 거다. 있다면 그거는 오너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 후에 대북 관련주들은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완전 작살이 났죠. 물론 안 된 것도 있고 기대치일 뿐인 거잖아요.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였는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2년 후에 투자를 해서 실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당연히 이거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2년 안 기다려줍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회사의 것을 갖다가 수입을 하던가 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지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가동률을 갖다가 조금 더 늘려서 매출액을 소액을 보기 위해서 2년은 투자하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있잖아요. 중국에 있는 사료유황공사가 실적이 전기에 비해서 단기가 확실히 줄었어요. 그죠? 보시면 아는 겁니다. 이것만큼 사료가 지금 상황에서는 원재료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옥수수 가격 보이시죠? 여기 2010년 이때부터 이건 너무 갭이 크니까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오른 거잖아요.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사실 원재료 가격을 갑자기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제품 단가를 갖다가 확 올려버리면은 그 물건 자체가 경쟁력을 잃어버리니까 회사는 고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공정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태클 들어오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는 기업으로 찍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익보다는 손실로 감안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차트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체크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예전에 제가 수익을 줬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의 뭐 차익을 봤던데 컸죠. 이때 뭐 몇천씩 번 사람들도 많았었고 좋은 회사였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실적이 원재료로 인해서 따라주지 못하다가 빠져 있다가 지금 와서 이슈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잖아요. 이게 지금 테마가 계속 도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나쁠수록 어떻게든
유동자금은 돌아야 되고 이 유동자금으로 인해서 세력들은 돈을 벌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슈를 터트리면서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현대사료도 그런 거고요. 근데 현대사료는 이거랑 전혀 상관없이 뭐 다른 쪽으로 가는 거긴 한데 이거보다는 사실 현대사료가 제일 위험하죠. 이거는 그래도 버티면은 본전은 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고점 부분이니까. 그런데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떨어지는 낙폭 잘못 잡으면 이게 골로 가는 거죠. 그 회사의 뭐 바이오의 성장성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재료의 가격이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받아주질 못하는 상황에서 주가만 계속 뛰고 있다. 이러면 이거 지금 상당히 오버슈팅으로 봐도 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주가의 흐름은 웬만하면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게 정상인 것을 현재는 그래 1파, 2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쭉 올라가는데 이 갭이 너무 각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턴을 하겠죠. 그러면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유 이슈를 보고 여기서 사느냐 아니면 여기 떨어졌을 때 한번 들어가서 보느냐 이거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도 안 좋고 금리 인상도 나쁘고 흉작의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저라면은 이건 들어가지 않겠죠. 그게 정상인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생각을 뒤집어 봐야 돼요. 남들이 모두 다 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잘못 뒤집었다가는 이 집단 비이성에 당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손절 구간을 잡고 들어가는 것도 좋고요. 항상 모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지나간 것에 대해서 팔지 않았으면 이게 얼마나 수익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이것도 똑같죠. 여기서 우리가 사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점이 아니라 여기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손절한 사람들 지금 이까지 버텼으면 와 이게 돈이 얼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여기에 들어갔을 때도 똑같고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결과론적으로 주식을 보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전교 1등을 했으면 나는 서울대에서 의사가 되어서 지금 잘 살고 있겠지. 이거랑 다를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다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피폐해지는 건 주식 투자자뿐이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아닌 길이라고 생각이 되면 버리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못하는데 이걸 계속 무조건 끌고 가는 것도 멍청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손절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주식으로 돈을 벌 자신이 없는데 무조건 기다리기만 한다? 그거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